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업장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저는 이 진리를 공보위 입대 전에 논산훈련소 입소기간 동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군 막사에서 빡센 훈련을 마치고 잠깐 시간이 나면 건물대에 기대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잠시라도 누워서 고된 몸을 쉬고 싶었으나 결코 훈련병에게 누울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쉬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 것을 조교들은 알고 있었죠. 만약 누구나 쉬고 싶은 대로 쉰다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나서 조교들은 훈련병들을 보채려서 또 다른 훈련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이라도 누워서 1시간이라도 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한 달의 짧은 훈련소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공보위로 배치받았을 때 저는 마음껏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자유 안에는 원칙이 있고 자유 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으로 아이의 자기 통제력과 절제성을 통하여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알아본 실험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1개가 2개가 들어있는 접시를 주면서 실험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먹으면 1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지만 15분 동안 참았을 때는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치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꼭 참았다가 2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5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을 때 절제하고 참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더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눈앞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참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참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장은 항상 한의원에 가장 일찍 출근해야 되고 가장 늦게 한의원을 마치게 됩니다. 직원들의 퇴근은 칼같이 보장해줘야 되지만 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회진을 돌면서 야간 진료를 마칠 때는 저녁 8시에 마치기도 하지요. 점심시간을 빼더라도 출근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12시간을 이상을 한의원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업장이기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일을 할 때는 워라밸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에서 몰입의 힘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명확해야 되며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몰입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10배, 100배의 성과를 내게 합니다. 많은 성공자들의 성공 과정에는 이러한 몰입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입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이루고 나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며 훌륭한 조력자를 두고 운영합니다. 저도 훌륭한 오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몰입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뢰이지요. 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원장을 신뢰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환자들이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 위에 정성을 다하면 완벽해집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한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전화하면 정성을 다하는 전대성 한의원입니다 라는 멘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정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바칠 정도로 성의를 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한의원들이 박리담의 전략으로 갈 때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 한 명 정성으로 치료해주면 환자들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을 보게 되면 2, 3분만 보게 되면 침을 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을 놓을 때 최소한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도침이나 약침 치료를 하는 경우는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약침이 비싸다, 침값이 비싸다 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만 그런 환자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성으로 치료해드리면 반드시 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신기한 게 개업 빠른 3개월 가지만 그 3개월 동안 원장과 맞는 환자들은 끝까지 간다는 점입니다. 개원은 원장이 하는 게임이라는 말이 그 때문일 것입니다. 한의원마다 단골 환자들의 유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원장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두 번 다 양소한 한의원이라서 처음에는 기존의 환자들이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찾는 환자들로 환자층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업장의 기본으로 직원들 사이의 존중도 정말 중요합니다. 애플이나 네이버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직급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같은 매니저로서 근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하 계급이나 직급이 뚜렷한 편입니다.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윗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한의원의 특성상 직급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이모님이나 일요일 알바 선생님들이나 모두 소중한 저희 한의원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아무리 가까운 직원들이라도 서로 존중해주는 언어를 사용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청결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을 갔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맛이었다면 지금은 청결도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합니다. 몸을 다루는 병원은 특히 더 청결에 민감하지요. 하루는 입원실 환자에게 바닥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바닥을 보고 있지 않지만 입원 환자들은 매일 천장에 떠다니는 먼지나 바닥에 묻어있는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청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과 입원 환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의원에 근무하는 이상 늘 환자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말에는 행동을 이끄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믿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며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말을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1000만 가지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한의원의 한의사들은 주변에서 안 되는 이유만 계속해서 찾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더워서, 위치가 안 좋아서, 한의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하지만 핑계를 외부에서 찾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한의대를 가기로 선택한 사람도 나이며 한의원을 개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도 나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환자들과의 약속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한의원의 진료시간은 환자들과의 약속이며 예약시간도 환자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선택을 했으면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예약한 환자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신뢰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약 시간을 밥 먹듯이 펑크내는 환자들도 신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때 접수실에 대기하는 직원이 있지만 화장실에 간다거나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재중 전화는 나중에라도 챙겨야 합니다. 저는 그 전화 하나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전화가 공진단 1000만원치를 사려는 전화였을지 어찌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한의원을 통해서 제 사업을 시작했고 한의원을 확장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씩 눈뜨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처음의 마음을 조금씩 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자고 제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카르마는 윤회한다는 말이 있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옆에 앉아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매일 출근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부대끼는 직원들과 나를 찾아서 멀리서 오시는 환자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힘들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의원을 처음 개원했을 때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노인은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방망이를 깎습니다. 노인은 다른 이들의 재촉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만드는 방망이가 최선의 것이 될 때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가치와 장인 정신을 방망이 깎던 노인을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원칙과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의원도 그런 원칙과 믿음 위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 업장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북극 한파 때문에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이제 조금씩 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았던 매달려 있는 매화 꽃봉오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